안녕하십니까. 돈산동 동아쌤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사회에서 지속화돼요. 지속이 가능하게 개발한대요. 그럼 결론은 개발이 돼요. 다만 지속이 가능하게. 그럼 지속 안 되면 언제 되냐? 미래 사회는 쓸 게 없어요. 그럼 미래 사회의 능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도 개발을 하긴 하는데, 이 개발을 하는데 자연환경을 최소화해야 미래 사회도 써먹죠. 그러니까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이 자연이잖아요.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미래 사회도 써먹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미래 사회도 써먹죠. 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협력해야지 하나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노력하자. 그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앞에다가 미래 사회 후손을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렇게 한 줄로 써놓으면 끝나네요. 네. 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능 적응하면서 그냥 발전만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용만 했는데, 이게 이용만 해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오염 발생하니까 이제 나중에 쓰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좀 보존하면서 생명체, 생태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보존하면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이해될 때 이거는 뭘까요? 하면 사실과 가치로 두 개로 나눈대요. 사실은 팩트예요. 있는 거. 공부를 하느냐,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뭐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팩터니까 객관적이자.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 있죠. 네. 있다, 없다만 알면 돼요. 이게 사실을 얘기했냐, 거짓을 얘기했냐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체험 경험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 있다, 없다.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가 저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있느냐, 팩트. 공부했니, 안 했니,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가치는 뭐예요? 네가 공부한다고 앉아서 10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한 줄 봤잖아. 그게 가치가 있니, 없니? 어떤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추구했으면 주관적으로 네가 진짜 열심히 했니, 안 했니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에요. 공부했잖아, 하기는. 네. 하루 종일 앉아서 한 줄 읽었잖아. 그런 애 있어요, 싫어? 네. 그러면 이 가치를 봐야지, 가치. 사실은 객관적이게 했어요. 시간으로 학습법으로 치면 10시간 앉아 있었어요. 이런 애. 그랬더니 10시간 앉아 있으면 뭐해? 너 딱 한 줄 봤잖아. 그럼 가치가 달라. 구분할 수 있죠, 이제? 네. 네. 근데 사실 판단은 그냥 있어요. 객관적으로. 현재 있어요, 현상으로. 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있냐, 없냐. 없는 거야.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인구는 25%. 이거 맞냐 틀리냐만 보면 돼요. 대한민국 수도는 대전이다. 그럼 틀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거 누가 써줬네. 센스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판단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없다. 그럼 잘못 쓴 거라고. 네. 됐어요? 네. 자, 근데 가치 판단은 뭐예요? 앉아서 공부했어, 한 줄. 이게 주관적으로 공부한 거냐고, 한 줄 한 게. 그랬더니, 공부한 겁니다, 한 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스님의, 성철 스님의 화두를 저도 하루 종일 생각했으면 대박이지. 철학자지. 네. 그렇지만, 객관적 근거는 없잖아. 참이여 거짓이요. 얘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이 열심히는 상대적이잖아. 네. 얘는 한 문제를 공부했대. 네. 자, 한 줄 말고, 그럼 한 문제. 한 문제를 공부하고 4점짜리 한 문제를 깨우쳤더니 수학의 원리를 20가지를 자기가 알았대. 네. 그러면 몇 배까지 푼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공부한 거지. 네. 그러니까 참거짓이 아니야. 너 한 문제 했으니까 공부 안 했다 하면 안 돼. 했어. 근데 이 한 문제 하는 게 좋아? 나빠? 좋아? 나빠? 이게 더 가치가 있어? 더 좋아? 라는 주관적 평가는 할 수 있어. 네. 자, 아름답다. 또 상대적으로 다 달라. A라는 사람이 오면 예쁜데 1000가지는 찾아줄 수 있어. 머리카락이 하늘거리는데 너무 예뻐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이 곡선이 너무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배까지 찾을 수 있어. 아름다움. 네. 어려움도 상대적이요. 어떻게 어렵냐? 어려운 친구. 엄청나게 부자인데, 예? 어려워해. 공부로, 한 문제로. 근데 걔가 98점을 맞아. 어려워하잖아. 어려운 친구 도와줬잖아. 상대적이요.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 속에서 논리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말싸움을 해. 네. 사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의견이 탁 충돌해갖고 둘이 탁 붙어. 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사실하고, 있느냐 없느냐고. 이거 좋냐 안 좋냐, 이 문제를. 요걸 갖다가 OX로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가치, 누가 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당연히 사실 문제와 가치 판단이 사회 속에서는 다 들어가 있지. 어떤 애가 공부하고 있어. 했어, 안 했어? 10시간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이잖아. 근데 이게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엄마가. 너 한 줄 했잖아. 안 했다고 얘기잖아. 네. 안 한 게 아니라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공부한 10시간 한 거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다 들어가야 되죠. 네. 둘 다. 동시에 발생하죠? 됐나요? 네. 그러면 쟁점에 관해서 문제 10시간 공부했는데 쟁점이 발생해서 사실은 10시간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럼 거짓말 치고 이거 난리 나지만 10시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안 했느냐 이렇게 주관적 판단으로 할 때는 쟁점이 생기지. 네. 학생하고 엄마가. 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 네. 사실 판단의 차이는 아니야. 10시간 한 건 인정하겠다. 오케이 인정. 네. 가치 판단의 차이가 발생해.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열심히면 이거 50장은 나가야 된다는데, 나는 이거를 열심히 5장을 꼼꼼하게 이해했어. 그럼 맞는데 엄마는 많은 분량을 원했었구나. 나는 뭐라고? 깊이 있게 천천히 다 이해하는 걸 바랐구나. 그래서 타인에게 경청 들어가면서 타협한 말이어서 다음엔 좀 더 빨리 할 건데 현재 상황에서 내가 50장은 무리야. 한 10장은 해볼게. 그러면 추가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사실 판단도 충돌한데요. 네. 경험적 증거로 경험적 증거, 과학적 경험, 과학의 경험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없대. 이게 있대. 이런 세포 발견했대. 근데 없어. 거짓말이요. 논문 조작했어. 통계 자료 조작해. 좋은 통계만 내보이고 나쁜 통계는 안 보여줘. 문헌도 어떤 책은 이게 맞다, 이게 있다, 이건 없다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러니까 이 두 책이 충돌해. 가치 판단도 충돌해. 개인적으로 나는 인정하는데, 너 결과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저요? 저는 과정? 결과가 더 중요해, 성적은. 근데 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사회 속의 사람들은 결과로 판단해. 근데 나는 과정을 중시해. 네.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가는데 사회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네. 가치가. 가치 충돌을 하는데 그러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존엄하고 민주주의고 개인의 기본권이 있고 공익가치도 조금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개인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의 가치에 어울리게 그렇게 네. 판단해줘야 되는데 네. 가치 충돌하면 사람의 생명하고 공부하는 거랑 치면 어떤 게 중요해? 생명하고 성적. 생명. 당연히 이게 중요한데 애들은 성적 떨어졌다고 지읒지읒 하면 난리도 아니잖아. 그런 거야. 이게 가치관의 기준이 있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럼 다 끝났어요? 네. 인과관계를 두 개로 나누면 원인, 이거는 원인이고 이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인과관계가. 왜 어렵냐?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떤 애는 한 가지래요. 엄마가 잔소리해서 그렇다고. 엄마가 유전자를 나쁘게 낳아서 그렇다고. 또 나 공부할 환경이 아니었잖아. 내가 아팠잖아. 뭐 여러 가지잖아. 여러 가지. 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만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네. 그럼 인과관계가 이거 1, 2, 3, 4 중에서 제일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걸로 잡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간에 상관이 있어. 관련이 있어. 네. 그죠? 이제 원인이 되는 변수만으로 요거 하나, 1번만으로 요거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 그게 변수야, 변수. 변하는 종류들. 원인이 결과보다 이게 P 다음에 Q라고. P 다음에 Q. 이 Q 다음에 T가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시간상으로 항상 이게 먼저 나고 이게 다음이야. 됐어요? 네. 그러면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높을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예측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P라는 원인 때문에 Q가 발생하니까 이 P를 없애고 이런 원인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Q가 발전하죠? 네. 요 P는 내려갔었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을 못 만들었고 이거는 만들었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공부를 못했냐면요 원인, 결과 아니 공부를 안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시키고 있죠. 네. 그전엔 이해를 안 시켰다가 지금은 이해를 시키면 이 Q가 달라지겠죠. 네. 공부 못하는 Q1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Q2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 원인들을 자꾸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여 하나의 얼굴을 그리고 공부 못하는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하나의 원인이 여러분의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직업도 잡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주죠. 환경만 바꿔줘도. 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응?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됐다. 그러면 자 원인이 됐으면 공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또 공부해. 또 공부하니까 성적이 또 올라. 네.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네. 원인이 다시 결과가 되기도 하고. 네. 이 모형 가서 1, 2, 3번에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안 나오네. 모형이 어디 있는지. 모형이 여기. 그러면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상관관계는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증가 감소하는 거.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하면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대충 정비례처럼. 네. 음의 상관관계 그러면 이렇게 반비례처럼 그려줘요. 대략.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라고 아무 상관관계 없다고. 네. 이게 수학에도 나와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통째로 계산한 통계로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 x는 뭐야, y에 요 점을 찍어준다고 전부 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개수로 통계를 낼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두 변수의 관련성, 요 x와 y의 관련성하고 네. 변화의 방향성 이렇게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 라는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네. 반비례는 자 v는 ir 이렇게 되면 i하고 r 붙어 있으면 반발해갖고 반비례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비례예요. 그래서 v하고 r 그리면 비례니까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수학이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떨어져 있는 건 뭐라고요? 정비례. 정비례.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도 커진다고. 네. 뭐라고요? 하나가 작아지면 나머지도 작아진다고. 네. 이거 반비례는 반대로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는 커진다고. 네. 반대로 반비례. 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상관관계를. 네. 근데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자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과관계를 설명을 못할 때도 있어. 네. 왜 그렇게 되지 이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됐지? 이해됐어요? 네. 이제 조심은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관계인데 그 원인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 못할 때도 있다고. 네. 자, 이건 동기네요. 동기, 계기.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이유. 왜 그걸 하냐고. 칸트는 그러니까 항유경계가 무조건 옳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니까. 사람은 선해야 돼. 선하게 태어났어. 네. 그 당연히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게 동기 중심이라고. 네. 됐어요? 네. 자, 동기, 결과 중심 뭐예요? 결과만 중요. 결과를 낳으려고. 사회적 행위가 평가됐을 때, 이거 뭐라고요? 이론 결과가 나고,
네. 결과 나와서 최대 행복이 돼야 되니까. 음.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결과. 점수 중심. 점수. 이거는 뭐라고요? 공부하는 과정 중심. 왜 공부해야 돼? 학생이니까. 네. 학생이니까. 배우고 익히니까. 이건 과정 중심. 이건 뭐라고요? 점수만 잘 맞으면 돼. 됐나요? 네. 자, 자료를 파악할 때 이 양적은 너 몇 시간 공부했니? 이렇게 몇 시간. 수치로 양을 정해서 이렇게 율, 지수, 율 다 숫자, 평균 이렇게 네. 질문해갖고 통계내면 돼. 네. 근데 이거는 10시간 했는데 뭐 공부했냐고. 이게 정량적인데 이게 정성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너 진짜 공부했냐고. 정성 들여서 공부했냐고. 네. 양이잖아 이거는. 네. 이건 상황. 네. 그러니까 수필을 쓰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고 언론 기사의 마음이 어떻고 일기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네. 네 상황을 자세하게 관찰해야지. 네. 면접해서 물어봐야지. 안 그러면 모르지. 네. 이거 거의 주관적이니까. 이거는 그냥 객관적이고. 이게 네 심리잖아, 질적. 양적은 10시간 했대. 네. 그 10시간 동안은 진짜 열심히 했어. 그게 질적이라고. 근데 공부는 양이 거듭 쳐서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하면, 그러면 여기를 더 집중해서 질적으로 하는 양에서 질로 변화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10시간을 유지하는데 이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양에서 질로 변하는. 네. 양적은 시간이야, 시간이나 이렇게 숫자로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적은 정말 네가 도움이 됐어. 이건 또 다르다고. 이해되세요? 양질. 네. 통계. 확률은 앞으로 발생된 비율이에요. 미래의 확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어.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통계를 내봤더니 10번 연속 뒷면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무수하게 반복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저 통계를 내면 뭐라고요? 인터넷 조사하든지 면접에서 조사하든지 전화 조사하든지 우편 조사하든지 조사를 한 결과를 계산한 거야. 네. 수량을 계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소득, 연료, 인구수 이 숫자로 다 조사하면 돼. 네. 그러면 이제 뭐 조사할까 생각한 다음에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니까 방법하고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수집하러 아줌마들이 다녀가지고 그 결과를 정부에서 모아서 다 통계청에서 정리해서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사한 거를 보여줘야지, 통계를, 사회 현상을. 네. 그래야 정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래서 나라 살림에 써먹지. 네. 근데 통계가 통계청이다. 누가 했냐, 어떻게 했냐, 어디를 재산으로 했냐 하는 걸로 나타내 주는 거지. 그래서 네. 수치로 만들고 양적 자료로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많이 버세요. 아유 못 벌어요. 이렇게 하면서 버는 대로 다 얘기해. 한 500만 원 벌면 한 300만 원 벌어요.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네.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긴 하지. 그래서 통계 낸 거를 지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지. 네. 그러면 전묘도는 점으로 찍는 거고, 단계는 계단처럼, 도형은 형태로,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유선은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거고, 등치선들은 같은 위치를 하니까 이렇게 등고선처럼 만든 거고. 자, 도형 표현은 그림이야. 원막대 이렇게 도형. 이게 원이 이렇게 큰 거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거고, 이거는 작은 사람이 있는 거고. 네. 단계는 패턴과 모양, 좀 뒤에 나오겠죠. 점지도니까 점으로 만든 거. 이건 선 이동.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굵어, 선이. 그러면 석유가 많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조금 가는 거고. 네. 등치선은 같은 수치를 연결한 거고. 네. 자, 한번 보시면. 이건 뭐예요? 동그라미 세모의 도형이네. 네. 그래서 백분율로 표시했네. 큰 동그라미가 많은 거야. 네. 자, 요거는 뭘로 했어요? 색깔로 했네. 네. 근데 색깔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퍼센트로. 지도 같은 거 보면 녹색에서 점점 고등색으로 가면 높아지죠?
네. 파란색인데 점점 진해지면 깊은 바다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는 점으로 지도를 해갖고 점 찍은 게 많으면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선의 굵기로 했네요. 선지도, 유선도. 네. 선이 흘러가. 음. 등치 선도는 여기. 자, 여기는 500이에요. 이만큼은. 요 색깔은. 그럼 여기는 600이에요. 여기 색깔은. 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유선도에서요. 네. 이렇게 갔잖아요. 네. 이게. 네. 그럼 여기에도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는 인구가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일로 이동했다고. 아. 이만큼, 양만큼. 그러면 이 중간 선은 그냥 상관없네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고. 음. 처음과 끝만 알면 돼. 네. 여기서 일로 이동했다고. 근데 굵기는 많이 이동한 거. 네. 다 됐어요? 네. 대중매체는 대중 사람들이 매개체로 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보낸 정보를 이렇게 읽어내는 요걸 매개체라 그래요. 네. 신문 매체 이렇게. 네. 정보를 제공하면 도표, 그림, 끼어는 그림, 제목 등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확인하고 네. 주장의 근거도 확인하면서 봅니다. 네. 다 됐나요? 네. 네, 동아쌤입니다.